구독, 좋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이제 완전히 강공으로 뭐 그전부터 강하게 이렇게 투쟁을 해오긴 했는데 어제는 정말 진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임기 끝날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한 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은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자신의 어떤 재판과 관련된 이 공소를 취소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한 이 발언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제 시정연설, 보이콧 투쟁들,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공 모드로 가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나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시정연설 앞두고 이제 의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총에 참여 여부부터 했는데, 사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웬만하면 이제 참여를 이제 하는 게 상례죠. 예. 근데 지금은 그저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소화돼서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장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뭐 내란 정당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고 또 로텐도 홀, 그러니까 국회 본관에 이제 화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단에 저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죽었다, 법치주의가 죽었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상복을 입고 이제 검은 이제 그 마스크를 쓰면서 전체 그 전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모였더라고요. 다 예. 나왔고 이재명이 이제 악수를 청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범죄자 물러나라고 막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예, 막 소리치고 해서 악수를 청하지 않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 방으로 가는 저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강공 모드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강공 모드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예산제 심의 국회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제 국회에 가서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을 병행할 거냐, 아니면 국회에 보이콧을 할 거냐, 예. 뭐 이런 어떤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설랑설레가 있고 해서 좀 더 의원들의 그런 좀 총의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의 목표가 결국에는 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취소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속보인데 배임죄를 갖다가 다시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배임죄 자체가 어떤 민법 상법상의 배임죄와 그리고 형사법상의 배임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재명한테 필요한 거는 형법상의 배임죄지 않습니까? 요거를 폐지하기 전 단계로 일단 상법상의 배임죄부터 먼저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막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재명을 면죄부를 주려고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게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상권 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내면서 사실은 이제 더 센 상법으로 지금 이사들의 책임이 지금 기존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는데 이제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다 보니까 소액 주주에 대한 어떤 소송이 남발될 그런 어떤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제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이제 명분이고 결국은 본인의 대장동 등의 어떤 배임죄를 좀 폐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흑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이제 배임죄가 이제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데 일단은 큰 반발이 없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형법상의 배임죄로 저는 연결할 꼼수를 지금 민주당이 이제 꾸미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상법상 배임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장동 1심에서 지금 김만배와 유동규가 판련되고 나머지 남욱, 정영학, 정민용이 4년 5년은 이제 구형되면서 5사람이 다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데 핵심은 배임입니다. 예. 어떤 배임이냐?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에 총 수익을 1,800억이라는 상한선 캡을 걸어놨단 말이죠. 예. 보통 민간 사업자가 캡을 거는 거는 몰라도 공공이 캡을 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공이 즉 성남도계공이 1,800이라는 캡을 걸었기 때문에 김만배 등 일당이 천문학적인 거의 7,800, 8천억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성남 시민들과 그리고 성남도경에 피해를 입힌 배임이다 이러는 걸로 이제 됐는데 판결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결국은 유동규는 민간 사업자와 성남 수뇌부 즉 성남시장인 이재명 연결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했다고 딱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배임을 이제 얻게 되면 이제 뭐 대장동은 물론이고 백현동, 성남 FC 상당수의 지금 이재명 재판에 결국은 뭐 유죄를 때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걸 노리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조금 좀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게 항상 그 어떤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분들이 뭐 홍석준 의원님처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도 있지만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요즘에 또 신동우 의원도 좀 싸우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의 얼굴만 계속 비치고 아니 107분이나 되는데 왜 모두 다 싸우질 않으시는지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개별 의원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예.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좀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보다 사실 더 큰 요인은 뭐냐면 네. 사실은 지난번 22대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던 국회의원 내지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김상훈이 같은 사람은 지금 민주당 가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가버리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하고 좀 싸울 수 있는 역량 내지는 의지가 부족한 의원들도 분명히 있고 예. 사실은 그보다 또 더 큰 좀 시급한 상황은 뭐냐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바뀌어서 지금 잘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예, 예. 그러나 당 대표와 최고 지도부는 본인이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죠. 어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물론 다음에 어떤 선거의 공천은 당선이고 싸우지 않으면 뺏질 때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말뿐이지 지금 현재 당헌 당규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된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번에 그 단계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윤리위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몇몇 그 당원들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당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특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어떤 그 주의 처분 이제 징계 예, 예. 주의는 이제 징계가 아니죠. 주의 처분으로 그친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여성윤리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그런 어떤 발언에 네. 대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뭐 그리고 뭐 화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논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 발언하면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네. 강력하게 징계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아니 민주당 같으면요 해당 발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당론에서 약간 어긋나는 발언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개딸등이라든지 문자 폭탄이 일어나고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패널들을 보면요 대체로 앵무새 같이 똑같은 발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완전히 천편일률적인 앵무새처럼 그런 발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 최소한 해당 행위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해당 행위 발언을 하는 게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전국에 저도 많은 방송국에 뭐 지금도 나가지만 그때 나가다 보면 한동훈 친한계 패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보면서 약간 열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예. 그러니까 만약에 패널이 4명이면 뭐 2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3대1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예. 흔한데 네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뭐 비판한 건 좋으니까 그럼 당 바깥에 나와서 이제 당 이 타이틀은 달지 말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식으로 강하게 좀 시스템적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은 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아예 바꿔버리는 예,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공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임기가 있고 예. 다음 공천할 때는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대표 하면 아니죠. 모르겠지만 예. 임기가 본인의 어떤 공천 시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닌 거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공천을 한다, 가점을 준다, 아니면 뭐 페널티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싸우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당원 당규로 바꾸는 것이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당헌과 당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의 이 어떤 입법 폭거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이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당헌과 당규를 바꾸면 국민의힘의 투쟁력이 확 올라갈 거라 그런 어떤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민주당 어떻게 하냐면 현역 의원의 평가표를 보니까 민주당은 3가지 그 분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의정 활동, 지역 활동, 그리고 이제 국민 소통 분야 하는데 국민 소통 분야에 어떤 게 있냐면 방송, 유튜브 이런 어떤 게 구체적으로 횟수뿐만 아니라 뭐 시청률 몇 프로대 방송에 몇 회 뭐 이런 것까지 어허. 구체적인 지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면 상임위 몇 차례, 반응 몇 차례, 또 뭐 기자회견 몇 차례 뭐 하여간 세부 지표가 각 분야별로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더 어떤 자기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방송에 나오고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당헌 당규를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맨날 싸우는 분들만 싸우면 이거 가지고는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분들 쓰러지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좀 뭐 온전할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싸울 때는 함께 싸워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승리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정말 장동혁 대표께서 홍석준 의원의 이 고언을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문재인이 유튜버로 데뷔한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나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잊혀지긴커녕 지금 퇴임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4년이 돼가는데 맨날 언론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작 유튜브를 하겠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약간 관종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관종이다. 예. 본인이 뭐 잊혀지고 싶다고 뭐 말이 불과 며칠 지나기도 전에 한 게 예. 뭡니까? 페이스북 열어서 계속 주장창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또 평산 책방에 문을 열어서 계속해서 본인의 지지층은 물론이고 각 당협별로 방문하게 하고 또 책 팔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시기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요? 김어준요. 김어준한테? 네. 아니 뭐 형님 동생 하더니 왜 또 아니 김어준의 그 라이브 김어준 쇼에 갔잖아요. 예. 그거 갔을 때 15,000명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입장료 티켓 값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예. 하는데 그 이틀간 하는데 그 티켓이 완전히 솔드아웃이 됐고 본인도 갔지만 뭐 원식 의장이라든지 또 정진희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을 몸소 느끼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시기 질투심이 저는 폭발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어.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김어준 보니까 엄청나게 영향력도 있으면서 최근에 건물 산맥하면서 돈도 번다. 엄청 돈도 벌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러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거는 막후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그렇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김어준이 먼저 이재명 재판 중지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와서 정청래가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 결국은 의심이 명심을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결국 김어준이 미는 정청래가 그 이재명이 박찬대, 미는 예. 박찬대를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유튜브가 결국은 막후 정치의 백그라운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강력하게 좀 저는 가졌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평상 책방에서 뭐 직접 뭐 도수 소개한다. 예. 뭐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제 핑계고 결국은 이제 정치적 멘트를 많이 하면서 막후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탁현민이 옆에 서가지고 그래서 탁현민이 모든 걸 이제 기획할 거로 보이니까 뭐 탁현민이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은 국함 내지는 뭐 이렇게 코멘테이터 정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한마디 하면서 폼을 재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문재인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검찰이 김정숙 수사를 지금 경찰 너 이 다시 해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나 아직 살아있어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계속 키우는 것이죠. 김정숙이 지금 뭐 178벌일지 뭐 지금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옷이 예. 워낙 많으니까 그 이 문제가 옷값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땡볕에 7월달 8월달에 시위를 몇 번 한 게 어제 같은데 저도 그래서 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도 내 가지고 어떤 뭐 감사라든지 필요하면은 공개할 수 있도록 또 냈는데 물론 당시에 이제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예. 있기 때문에 법을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옷 관련된 특활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어떤 문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찰의 수사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수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 거냐고요. 아니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도 정말 다행히 그래도 검사다운 검사가 있어서 예. 경찰의 재수사를 명했는데 예.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왔는데도 경찰에서 관련자들의 지금 뭐 이 그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계좌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뭐 일반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압수수색을 한 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한 건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 특검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아크로비스타를 거의 뭐 집 청소하듯이 압수수색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거기에 됩니다, 비해서는 진짜. 예.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도 비판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이 수사를 그때 당시 누가 해야 된 겁니까? 우리 그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법무부 이원석 장관이죠. 검찰총장 예.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어야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너무 참 어이가 없는 게 오늘 뭐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뭐 서훈 뭐 4년 또 박지원, 박지원 2년 예, 구형도 받았습니다. 났습니다만은 아니 이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많은 문제되는 사건들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언론의 상당 부분 그런 어떤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난 사건임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원통하고 참 분노를 할 뿐인데 결국 당시에 수사라인자들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은수님께서 그래서 이재명 재판 속개해야 되는 서명운동 뭐 2만 명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만 명 넘은 건 지난주에이고요. 저 페리마이크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오늘 정오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좀 저희가 고정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페니마이크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예. 사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슈는 예. 이재명 재판 재개 속개입니다. 예. 다른 어떤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 다른 이야기로 가면 자꾸 이제 이슈가 분산되는데 저는 우파 보수 애국 국민들이 이 재판 재개, 재판 속개로 하나로 좀 목소리를 좀 집중 낼 필요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강남에서 오상중 대한호국단장과 이영풍 TV 대표 뭐 등등이 해서 지금 이재명 재판 촉구 집회를 했는데 저도 거기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러셨군요.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장을 할 때 이재명 재판 속개 재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계속해서 서명을 해야 된다. 우리 페니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도 페니마이크 우리 서명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계속 국민들에게 이슈를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되면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을 흔들고 민주당 정권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도 없고 막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뻔했던 거 저희 페니마이크가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면서 몇 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살아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국민들이 40% 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재명이 정말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되돌아보면 저도 그때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특히 탄핵 반대 집회도 많이 나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페니마이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게 여론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보도가 이제 진행됐었죠. 저희가 잘한 것보다도 진짜 시청자 여러분 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페니마이크가 요거 좀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호응을 잘해 주셔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보면 아니 보십시오. 예.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허가방 김인섭이 이미 5년 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 그리고 지금 그 대북 송금 또 이화영 그 7년 8개월 확정 판결 뭐 등등등 그리고 이번 대장동 1심도 판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확정 판결 내지는 1심 2심으로 다 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무슨 특권 통뼈라고 지금 재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설득하기에도 아주 좋은 어떤 이슈이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페니마이크에서 계속 여론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서명운동 홍보도 할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PD들이 또 센스 있게 지금 채팅창에도 딱 그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 촉구라고 써 있는 저 클릭하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뉴스 보시다가도요 중간에 잠깐 가셔서 서명 재빨리 하고 오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최 의원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의 진짜 좋은 논평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한 그런 고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넷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